자세평가와 근에너지 가동 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슬 에너지 모빌라이제이션에서 약자로는 MEM이라고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번부터 6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결국은 이 관절들을 움직여서 활동하죠. 그럼 이 관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관절은 특히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축성 구조물, 그 다음에 비수축성 조직,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 있겠습니다. 이 수축성 조직물은 이제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관절을 움직이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자세 불균형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축성 조직인 뭐 관절낭이라든가 인대, 그 다음에 이 관절 자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능 제한 역시 통증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신경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감각, 즉 느끼는 거, 나의 위치를 느끼고 내가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느끼는 이런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주면 뇌에서는 거기에서 상응하는 이제 반응이 나오죠. 왼쪽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해주면서 우리 인체 밸런스를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통증에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자세 불균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실은 조절해 줄 수 있는 것, 즉 근육을 조절해 주고 관절을 조절해 주고 신경 조직을 한 번에 응용해서 우리가 기능을 개선하고 또 자세 불균형을 해결해 주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요법이 바로 ME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을 먼저 잠깐 이해해보면 근육은 크게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이게 주동근이 있고 이렇게 늘어나주는 기랑근이 있고 이 주동근과 기랑근이 작동할 때 이 사이드에서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이제 협력근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협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역시 자세불균형, 근육의 통증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을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운동,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고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특정 근육이 이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버틴다고 그러죠, 버틸 때. 이두근이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가죠.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 등속성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근육의 그 각도와 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맞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등속성 운동은 이제 그 재활 전문 운동 선수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근육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이 등척성 운동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아이소메트리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는 MEM에서 많이 활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이라는 것이 불균형이 생기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좌우의 근육이 균형이 맞으면 자세도 반듯하고 근육의 쓰임이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어느 한 근육은 늘어나 있고 늘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거, 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 자체가 기울게 되고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기능 제한, 통증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MEM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육의 불균형 있잖아요. 그래, 근육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이 틀어졌잖아요. 관절을 조절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는 신경이 실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신경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ET의 개념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근육 내에 고유 수용기가 있고, 관절 내에도 고유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고유 수용기라는 것은 근육으로 말하면 이제 크게 두 개 가지가 있어요.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고,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감지해서 근육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 수용기는 관절의 압력, 관절의 위치,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뇌로 전달해 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근육을 회복하고 관절을 제 위치로 갖다 놓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 수영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 수영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관절의 위치, 움직임, 어느 정도 긴장이 되어 있는지를 인체 내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육에는 앞서 말했지만 골지건 기관하고 금방추가 있어서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긴장도를 이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적절히 손상되지 않도록 작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이용해서 재활하는 기법이 바로 MEM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근육을 움직인다 해서 근육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실은 브레인에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서 근육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 신경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계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구역에 연결된 신경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요?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바른 자세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인지하고 바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리셋 시켜주는 것, 학습시켜주는 것이 바로 MEN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MEN 기법은 크게 한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요. 이런 근육을 우리가 수축시키고 신장시키는 것은 다 의학적으로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NF라는 이 스트레칭 기법이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MEM에 녹여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으로는 이제 상호 간의 신경분포 동기화 기법인데, 이게 간단한 거 이렇습니다. 이 이두근이 5만큼 수축하면, 요 기랑근이 3두근이 5만큼 이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이두근이 5 수축했는데, 3두근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2분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상완 이두근은 뭐예요? 3만큼 더 힘을 써줘야 되죠. 5만 써도 되는 걸 3을 더해서 8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도한 긴장, 에너지 낭비, 노폐물 증가, 과긴장이 되면서 근육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동근과 기랑근의 이 불균형을 우리 이제 상호 간의 억제 기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MEM의 핵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도 있죠. 그래서 관절을 크게 보면 이 볼록, 오목 관절이 있고 움직임이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관절이 약간 어긋난 것을 바른 위치로 찾아놓은 다음에 그럼 근육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MEN 기법을 통해서 이 고객이 적절히 힘을 쓰게 하고 이 중재자는 그 힘 쓰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이 계속 근육에 수용기, 관절의 수용기를 자극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은 크게 용어가 PRI 기법이 있고 RI 기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히 어렵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도 이 자세 불균형이라든가 근육의 기능이라든가 관절의 위치를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자세에 따라서 근육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은 움직일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어떠한 근육이 너무 과하게 먼저 쓰는지 아니면 힘을 못 쓰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문제의 근육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MEN 기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EN 기법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 평가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중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상지, 팔 부위죠. 그 다음에 하지, 다리 부분,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MEN 기법을 함께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